다음 주 8월 1일부터 현행 6자리 우편 번호가 5자리 우편 번호로 바뀝니다. 우편물 구분과 배달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도로명 주소 변경에 이어서 우편 번호까지 변경되면 실생활에 큰 혼란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편 번호 변경을 우려하는 시각 들어봅니다. 당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 토요일 8월 1일부터죠. 5자리의 새로운 우편 번호가 도입되는데요. 자,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네, 그 5자리 중에서 첫 2자리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이제 표시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셋째 자리는 시군구를 나타내고 마지막 2자리가 이제 그 해당 시군구 내의 그 1년 우편 구역 번호를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제일 큰 문제점은 뭡니까? 이 지금 새로운 우편 번호는 도로명 주소와 연동돼서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요. 네. 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그 우편 번호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그만큼 이제 혼란스러워하겠죠.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새 우편 번호 도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 우편 번호 도입을 설로 알았다 하더라도 번호를 이제 몰라서 적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다음에 틀리게 이제 적을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존의 6자리를 이제 계속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새 번호가 확실하지 않으면 두 번호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실생활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새로운 도로명 주소랑 이제 과거에 썼던 그 주소랑 함께 병행해서 쓰는 혼란도 있을 것이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로 점차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우편번호 체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실제 이제 그 7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이제 두고요. 예. 기존 6자리 이제 우편번호를 적거나 아예 안 적어도 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실제 우편번호와 상관없이 주소를 인식해서 이 우편물을 자동으로 이제 분리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예. 대신에 이제 그 우편물의 한 97.6%를 차지하는 각종 금융고지서라든가 이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대해서는 이 새 우편 번호를 사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지만은 네네. 오히려 6자리 이제 번호를 사용하면 추가 요금을 이제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제 잠정적 여러 가지 지금 장치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우편 번호를 새롭게 바꾸지 말고 이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도로명 주소를 이미 이제 도입해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새로운 우편 번호 체계의 도입은 뭐 불가피한 측면에 저는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언제 도입해서 시행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 실생활 혼란을 막고 이 국민들의 이제 편의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는 현행책 일정 기간 사용해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종사업본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떠한 그 지형 지물을 경계로 우편 번호를 이제 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란이 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행정구별 기준으로 우편 번호를 정했는데 새로운 체계가 앞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도로라든가 하천, 철도 등의 그 지형물을 네. 경계로 해서 뭐 이 지역 구분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도시 개발이라든가 지역 개발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지형물이 이제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로가 체계적으로 이제 그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다 보니까 이 도로를 가지고 경계나 위치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은 것이죠. 예. 따라서 이 현행 그 도로명 주소가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식별이 어렵듯이 우편 번호도 저는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옛날 체계로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그냥 옛날로 그냥 써도 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뭐 그 과거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다 보고 있고요. 예. 대신 저는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체계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지번 주소를 이제 쓰고
뭐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쓰는 그런 이중 체계를 활용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과도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에서는 예,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형 구조에 맞는 건가요? 이제 이랬던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어떤 해외 사례에 좀 많이 정착된 이 시스템이라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좀 적응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역사는, 네. 공간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면적으로 동네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 이 도로를 가지고 뭐 경계를 설정하고 사람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도로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잡하고 비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도로를 가지고 뭐 주소를 설정하기 어렵고 또 그리고 현재 지금 도입되어 있는 이 도로명 주소가 이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국민들이 이제 일상의 어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 주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도로명 주소의 어떤 사용의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기 때문에 더욱 이제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이제 우편번호까지 바뀌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신경을 쓰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숙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